오늘은 임장 가면서 내가 지금 여길 왜 가고 있는 건가?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집에 가고 싶다라는 강한 충동이 들었던 봉천동 다가구 경매 매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 물건인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끝에 경사가 있어요. 실제 보시면은 경사가 꽤 있는 편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아주 사소한 문제예요. 이 물건에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 오히려 그것이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고요. 일반인들은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가구 원룸, 이제 뭐 꼬마 빌딩이라고도 하죠. 이 정도는 알고 경매하셨으면 좋겠다. 중요한 포인트들이 많이 등장하는 매물입니다. 자, 위치 한번 보겠습니다. 옆에 당곡역 있죠. 이게 신림선입니다. 개통된 지 얼마 안 됐어요. 2량짜리 경전철입니다. 여기 신림역이 있고요. 제가 먼저 이걸로 봤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게 재개발 추진하는 구역에 들어가 있느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재개발이 이쪽에 있죠. 재건축 1-1 구역 사업 승인인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상도동이에요. 아마 상도 14구역이랑 여기 모아타운일 겁니다. 여기 모아타운 2개 들어가는 거 있죠. 봉천동 쪽에 경사 굉장히 급합니다. 과연 될 수 있을지 참 의문이 많이 드는 곳이에요. 여기 가실 때 지금 보면은 가는 길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죠. 근데 여기가 막혀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셔야 돼요. 여기 한번 봐볼게요. 일방 통행길입니다. 예, 차는 이쪽으로 와야 돼요. 인도가 굉장히 좁습니다. 사람 2명이 교행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려워요. 한 명이 이쪽으로 가고 맞은편에서 사람이 오면 한 명이 옆으로 비켜야 할 정도로 길이 좁습니다. 근데 뭐 이런 거는 문제가 지금 되지 않습니다. 이게 입지가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영상에서 봤던 것 같이 여기 끝에 경사가 있어요. 이 주택 자체가 이 물건은 진입로가 살짝 끝에 묻어만 있어요. 예, 살짝 묻어만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일단은 물건을 한번 봐볼게요. 이게 이제 건축물 대장 보면서 참 그런 게 이게 필로티 구조에 사실은 1층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한 39평 됩니다.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은 일부를 원룸으로 하나 만든 거예요. 잠깐 영상을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겉으로 봐서는 주차장처럼 보이잖아요. 여기에 원룸 하나를 만든 겁니다. 주차장 공간을 줄여가지고. 그리고 지금 1층을 한번 보시죠. 1층은 사무소 같은 크기죠. 이제 39평인데 전체가 사무소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원룸 4개가 들어가 있어요. 2층을 보시면은 이제 일부가 다중주택, 일부는 사무소 이렇게 돼 있죠. 다중주택이 여러분 뭘까요? 다중주택 조금 와닿지 않잖아요. 쉽게 말하면 고시원입니다. 직관적으로 가장 쉽게 다가오는 방법은 그냥 고시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고시원, 그러니까 사무소와 고시원으로 허가를 내서 전체를 갖다가 쪼개가지고 지금 4개를 또 넣은 겁니다. 또 있어요. 여기 지금 보면은 이제 3층, 4층, 옥탑 이렇게 있잖아요. 3층, 여기도 이제 고시원입니다. 3층에도 원래는 이제 5개 호실이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4개로 만든 거고요. 4층. 4층도 이게 한 10평 되는데 이걸 또 하나 만들었어요. 예. 여기 옥탑 있잖아요. 예, 옥탑도 하나 만든 것 같아요. 예, 옥탑도 한 7평 정도 해가 깨가지고 뭐 하여튼 뭐 이게 총체적으로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이렇게 왜 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룸이나 이 다가구는 위반 건축물들이 사실 많아요. 쪼개기를 많이 합니다. 수익성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건 좀 심했죠. 다가구로 주택을 이게 지으면은 가장 이제 인허가 문제에서 이제 주차장 대수가 엄격하잖아요. 예,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다중주택이랑 사무소를 섞어 놓은 형태로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뭐 15가구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로 나오는데 15가구 들어가기가 참 쉽지 않은 곳에 지금 억지로 좀 구겨 넣은 겁니다. 이제 이럴 때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임차인들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임차인의 현황을 보면 15명 들어가 있는 걸로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제 제일 문제되는 것들이 뭐냐면 받을 돈이 있는데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 명도하는 것 자체는 쉽습니다.
명도가 뭐가 문제가 돼요? 명도는 우리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명도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받아야 될 돈을 못 받는 게 문제죠. 지금 보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보증금이 다 초과돼서 소액 임차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 이제 최우선 변제 대상 되는 게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돈 한 푼 못 받고 나갈 가능성이 높고요. 이게 얼마에 낙찰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이 소액 임차인의 배당도 그런 거죠. 이 전체 이제 낙찰가 얼마에 낙찰될지 모르겠지만 낙찰가의 절반을 소액 임차인한테 최우선 변제를 해주는 거잖아요. 기준은 이제 근저당 설정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면은 지금 몇 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 이 사람이 기분이 나쁜가 그거를 한번 봐볼게요. 이 사람 1억 8천 기분 지금 상당히 안 좋습니다. 빨리 들어갔어요. 2019년도에 이 사람 기분 아주 안 좋죠. 1억 1천부터 이제 그러니까 뭐 소액 임차인이 됐어도 기분이 안 좋습니다. 지금 심기가 불편해요. 이 사람 불편합니다. 5천. 예, 불편해요. 지금 이게 3,700인가 받을 거예요. 소액 임차.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도 아슬아슬하고 이 사람 기분 굉장히 안 좋죠, 지금. 1억 6,800이나 넣었어요. 여기도 1억 6,800. 지금 상황이 안 좋은 분들이 많은 거죠. 지금 요런 거 잘하면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지만. 근데 이게 계산을 해볼 필요도 없는 것들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첫 번째 대출은 뭐 아예 뭐 고려의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대출은 거의 뭐 나올 수가 없는 거고 이 분들이 나갈 때 이제 그냥 안 나가겠죠. 이거를 다 이제 넣을 겁니다. 왜 나를 사무소에 넣었냐? 나를 왜 주차장에 넣었냐? 아마 들어가실 때는 부동산에서 어떤 식으로 계약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설명을 해줬을 가능성도 있어요. 예, 근데 뭐 설명을 해줬든 안 해줬든 아마 다 넣으실 겁니다. 이제 이런 경우 이제 이행 강제금이 1년에 두 번씩 이제 무제한으로 부과가 되죠. 이제 실제적으로는 어떠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이 이 사람이 나가면서 기분이 안 좋아서 아 여기 불법이다. 라고 해서 이제 신고를 하면 지금 여기 문제가 되는 것들은 여기가 다중주택 그러니까 고시원이잖아요. 고시원의 특징은 이제 뭐 주방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방 시설 다 뜯어내야 된다는 거죠. 아마 나오는 공무원도 이거를 알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 호실을 보자고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아마 이 중에 이제 내가 몇 회 호실만 볼 테니까 그것만 조금 해라. 아마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고요. 공무원에 따라서 이거는 좀 차이가 큰데 뭐 전체 다를 원상복구해서 내가 뭐 실사 나오겠다. 이거는 좀 너무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아마 크게 문제가 없으면은 한 몇 개 호실 보자. 근데 몇 개 호실 뜯어내는 것도 이제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전체가 아마 그걸 넣으면은 이 공무원들도 굉장히 압박을 많이 느낄 거라는 얘기이죠. 그래서 건축물 대장에 지금 위반이 안 찍혔지만 위반 지키는 건 이건 시간 문제일 것 같고요. 또 이 사람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으면은 이제 전체 호실을 문제가 삼을 텐데 이제 가장 크게 이런 것들을 할 때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쉽게 원상복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왜냐면 의외로 쉽게 원상복구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수익성이 안 나서 방을 쪼개는 거잖아요. 수익성이 안 나기 때문에 임대를 많이 넣기 위해서 방을 쪼개는 겁니다. 그러면은 준공을 떨어뜨리고 나서 이제 다시 쪼개기를 하고 쪼개기를 할 거를 대비해서 준공을 떨어뜨리거든요. 그걸 감안해서. 그러니까 애초에 쪼개기를 감안하고 설계를 하기 때문에 뭐 쪼개고 붙이고 이게 사실 그렇게 어렵지가 않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가구에 위반이 찍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보면은 그냥 가벼운 벽체에 그냥 뗐다 붙였다 하는 걸로 해갖고 또 통과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지금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요. 지금 1층 같은 거는 지층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주차장을 원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 완전히 다 뜯어내야 되고 저는 사실 이런 물건에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 뭐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별로 이렇게 알아보고 싶지도 않고요. 근데 이런 물건을 하실 때 방법이 하나 있죠. 건축물 대장에는 이제 건축 사무소가 나오잖아요. 이제 이 사무소에 이제 한번 연락을 해보는 거죠. 이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어떤 식으로 설계가 됐는지 잘하면 또 알려주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걸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물건은 아무튼 그 위반 건축물이 딱지가 금방 붙을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거고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명도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을 소지가 높은 물건이라서 굉장히 위험하다. 뭐 수익률이고 뭐고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보니까 뭐 어떤 분들은 이거 수익률 계산해서 그냥 올리던데 지금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제 이거는 방법이 뭐냐면은 그야말로 이제 사무소로 사용을 하는 거죠. 특약을 넣어가지고 전입신고는 못한다. 이제 이 사람들 문제를 다 해결해 놓고 여기서 설령 누군가가 민원을 넣으면은 그 원상복구를 하고 그 문제를 다 해결한 다음에 사무소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사무소로 사용을 하면 여러분 어떤 게 있죠? 특약 넣을 때 전입신고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또 사무소니까 부가세 떼야 되죠. 마치 사무실처럼 여러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그런 걸 안 한다 하면은 이거는 세무서에는 그게 이제 공실로 들어가기 때문에 또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결국은 진짜 사무소로 한번 넣어보는 것, 우리가 인허가 받았던 대로 고시원으로 넣는 것, 그게 이제 방법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건 아주 싸게 낙찰을 받아야 돼요. 아주 그런 거를 커버할 수 있도록. 이행 강제금이라는 게 시가 표준에 거의 한 10% 이렇게 나오잖아요. 1년에 2번 부과되고, 그리고 예전에는 몇 번 이렇게 부과하다가 안 되면은 그 이후에 시간이 많이 지나면 뭐 어쩌다 양성화가 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엄격합니다. 이게 영리 목적으로 이용했다거나 일부러, 지금 이거는 일부러 누가 봐도 일부러 지금 이런 목적으로 갖고 인허가만 지금 피해간 거잖아요. 우리가 낙찰을 받으면은 이행강제금이 좀 감면되는 게 있는데, 그래도 제가 그냥 대충 계산해봐도 한 3천만 원 가까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년에. 그럼 이걸 엑시트 할 때 이런 걸 누가 이제 사갖고 엑시트 하겠습니까? 거의 재개발이라도 돼서, 재개발 하면은 이제 감정을 뜨니까 땅 같은 경우 땅이랑 건물이랑 이렇게 나눠서 뜨잖아요. 지금 이게 감정가가 이렇게 뭐 24억 이렇게 뜬 것도 그냥 위반이고 뭐고 간에 그냥 감정을 뜬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재개발이 여기가 없어요. 재개발 되기도 지금 요 자체도 사실 되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가보시면 어르신들이 엄청 거주하세요. 나이 많으신 분들이. 그리고 경사가 굉장히 급하고요. 여기 국사봉 올라가는데. 그리고 여기 끝에 아마 마을버스 정류장인가 뭐 하나 있지 않나요? 뭐 비대위도 뭐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던데.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 재개발이라고 해서 많이 지금 신속 통합기획 뭐 모아타운 많이 해놨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데입니다. 여기는 이제 실제 1-1로 되고 있고요. 이건 바로 여기 붙었으니까 여기 괜찮죠. 이런 데도 아주 인기 있는 지역이죠. 상도동. 근데 여기는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낙찰 받으면은 이런 걸 감안해서 매우 낮은 가격에 낙찰을 받으시라. 신고에 문제가 있다 이런 걸 감안하시고, 저 같으면은 이거는 이제 많이 하셨던 분들에게 추천을 하고요. 그냥 이제 본인이 배워서 하겠다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 물건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